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요즘 아프면 안 된다는 말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시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반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떠나는 의료진이 늘고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더 큰데요. 정부는 모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길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서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 등이 근무 중인 전북대병원 응급실.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지만 전공의 2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사직해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또 다른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에 가더라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했지만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가 올해 전북에서만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를 오기가 겁나요.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환자들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응급 상황반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응급의료 관련 정보는 물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포털이나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내 20개소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는 24시간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평소보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큰 명절 연휴. 의정 갈등 속에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소속 남원장수 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연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의사회 부회장 김재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수정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홍수정입니다. 네,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당장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지금 의료 공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원님? 네, 응급의료 인력 감소로 대학병원 응급실도 일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하신 분이 응급실 8곳에서 거부당해 사망하고 심정지 여대생이 100m 거리 응급실을 못 가고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거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수단도 등장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동한 응급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면 차에서 내려 직접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거나 아예 외래 진료로 접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고대 안암병원 응급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네. 응급실 의사는 물론 응급 환자를 치료할 다른 과 의사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처럼 의료 대란 상황이 심각한데 대통령실과 정부만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인용이 됐지만 전북 지역에서도 그 재이송 사례, 네, 응급실에 갔지만 이제 이송을 다시 하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 200건이 넘는다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요즘 국회의원 의원실마다 비슷한 자료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금 상급 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한 사례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부 회송 현황인데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상급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환자가 회송된 사례가 28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 7천 건보다 17.2% 늘어났습니다. 네. 또 응급실 119 구급대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재이송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이송 10건 중 4건은 환자를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방청의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19대 구급대 환자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의 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는 3,597건,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1,433건. 네,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고 약 40% 있는데 가까이 됩니다. 네. 예.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금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지금 253건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7만 2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3,000건, 약 22%가량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된다고 말했지만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돌려보내고 중증 외상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응급 의료가 인력 부족으로 비상 운영되고 있고 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이 네. 불투명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부회장님, 사실 저희가 수치로 살펴봤는데 현장 목소리는 어떤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닥치는 거에서 가장 처음 그 환자를 접하는 데가 바로 응급실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에 응급실의 이 응급의학과의 전문의가 지금 2023년도부터 이제 1년 간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 대비로 6.1배 정도, 그러니까 사직한 전공의 사직률이 이렇게 빨간 줄로 갑작스럽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작년 비해서 보통 6배 정도의 응급실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직하는 상황 자체가 처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우리가 응급 환자들을 모든 환자를 내가 다 커버하겠다라고 매달리고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벌써 7개월이 되니까 네, 저희가 체력이 사직률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직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지금 3월 달부터 점점 증가해서 이 7월 달에 점차 감소된 것은 현재 남아있는 전문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현재 응급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 전공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현재 한 5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응급실 문제에서 그 피로도도 있을 뿐더러 그 환자들을 그 배후 진료로 최종적으로 완결돼서 치료를 해야 하는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이 백커버가 돼야 하고 아니면 분만을 해야 한다면 산부인과가 커버가 돼야 하고 신생아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신생아실 팀이 구성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뒤에서 백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모든 환자를 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상황으로 많이 변화된 상황은 이 전공의 파업 이전과 후에서 약간의 변화된 상황은 지금 상급 병원에서는 오히려 환자 수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은 여전히 증가되는 추세이고 있고 가장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가 2차 병원, 중소병원이고 근데 그 2차 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전원율도 적고 오히려 또 사망률은 3차 병원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군 의료원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던데요. 어떤가요? 의료원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전북대병원 간호사라서 전북대병원 상황을 잠깐 좀 네.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영상에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응급실 전문의가 한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환자 처치를 하게 되면 진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응급실 현장을 좀 전에 방문하고 왔는데 소아과 환자부터 그리고 이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성인 환자까지 한 5-6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급 처치가 어느 정도 끝나야 다음 환자를 볼 수 있을 텐데 대학병원을 찾는 응급 대기 환자가
보통 4시간에서 길면 6시간 이상씩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갑자기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환자의 집중 치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환자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했던 환자분들은 또 언제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쳐서 또 타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적절한 처치가 안 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쳐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그렇게 우려하면서 현장에 네. 있는 우리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응급구조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좀 지쳐있는 상태고요. 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추석 기간엔 정말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환자분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병원들이 사실 어려울 때 지방의료원들이 좀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면 좀 좋을 텐데 지방의료원도 지방의료원 이번에 의료 공백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지는 않지만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진들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대학병원처럼 진료 기능이 평소처럼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병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마다 지금 현재 응급실 비상 진료 체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외래 응급실을 비롯해서 외래 네. 진료까지도 열면서 지금 현재 진료 준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위 인력을 이제 배치를 하겠다 이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공중보건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최초로 나타난 사례들은 보면 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배치가 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그 도착을 해서 막상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소아과 선생님한테 응급실을 근무하라고 한다든지 또 나는 또 근무를 하다가 만약 사고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업을 하거나 의료 배상보험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하는데 병원별로 그 문제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5억짜리, 2억짜리 배상보험을 들어주고 그렇지만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2천만 원을 본인 공제로 지불을 해야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나 이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군의관 공중보건이 파견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오늘도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 비상의료 체계 관련해서요. 뭐 수가를 일시적으로 높인다. 야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글쎄요, 저희도 지금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공보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지방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약 183명의 공보의가 서울, 경기 등 대학병원으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 파견된 약 50명의 공보의 절반 가까이가 빅5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9월 9일부터 약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의 과연 이 공백을 완전히 메꿔낼 수 있을까? 다들 응급센터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대 안암병원 응급센터 가서 브리핑도 받고 또 서울의 이제 광역센터 아주대병원, 그다음에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센터장들하고 만나본 결과 공보의들이 아까 오셨지만 우리 김재인 회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투입됐는데 응급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또 의료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의사라고 해서 왔지만 그래서 가장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공중보건의 요원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작년 대비로 이 공보의 요원이 1,114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신규로 발령난 공보의가
716명밖에 안 되고 한 30% 예, 감소했네요. 30% 정도, 35.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북 의대에서 의대 재학생 중에서 51명이 군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 현역으로 입영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공중보건 요원이 나올 길은 요원은 상태고 공중보건 요원이 안 나올 뿐더러 군의관 요원들도 덩달아서 감소되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그 자체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병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보위들을 빼다 보니까 오히려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또 지역으로가 죽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의견을 내 기존 근무지로 돌아가는 등 네, 이마저도 그런 지금 경우가 혼선을 있다고 좀 하더라고요. 빚고 있습니다. 네. 본래 근무했던 공중보건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 한 공중보건이가 비뇨기과 약을 계속 먹는데 검사를 안 해서 검사를 받고 와서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그 공중보건의가 이게 맞는 사례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공중보건 한 명당 3개소 보건지소를 돌기 때문에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일들이 이런 폭행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였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의관에서 차출돼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근무를 않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데다가 그러니까 또 군대에 보냈던 엄마들이 내 애들은 어떡하냐, 내 애들이 군의관도 없이 그 훈련 받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이 네. 계속 연달아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임시 방편으로 사실은 전공의 수련병원에 그 공보위들 투입하긴 했으나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공보위들은 이제 수련의 환경이라든지 병원 환경에 정말 적응하는 데만 해도 대형 병원에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응급실 환자를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따르기 때문에 정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할 거라 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네. 공보위들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을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비상의료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치정을 하는데 이 비상의료가 만들게 된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 비상의료 진료 체계로 응급실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진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이제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사직을 했고요.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직 처리한 전공의 자리에 이제 추가 모집을 시도를 했지만 전혀 호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참 의료 시스템 기본 자체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의사 증언에 관해서 국민도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에서 청문회하면서 보니까 원래 이제 500명, 1000명 정도 뭐 늘릴까 1년에 그 정도 논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2월달에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정 갈등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정부도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토론을 하자. 네. 복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지금 책임자 처벌과 또 당장 내년 2025년 그 의사 정원 문제까지 거론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다 보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조차 지금 구성이 쉽지 않은 상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정부나 전공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주권자의 그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의정 갈등을 벌인다는 것은 네.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전공의 등이 요구하는 걸 정부에서도 좀 일부 수용하고
정부 측에서도 또 너무 그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서 빨리 그 의정 간의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도 사실 이런 상황을 바라신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의사단체라든지 정부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둘의 갈등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타개를 정부가 할 수 정책을 있을까요? 처음에 시도를 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제도를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서 지금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2,000명이라 해서 1,5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당장 올해 3,376명이라는 의사고시 시험 응시돼야 할 학생들이 원서를 내지 않았어요. 1,500명을 더 늘자고 했는데 3,000명이 더 줄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얼마나 엉터리 없는 정책을 했다는 것이 바로 눈에 띄는 것이고 실제 입학생들이 내년에 올해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또 애들이 뭐 예를 들어 1,500명을 더 뽑았다고 치게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다 학교에 안 들어가고 복학하고 뭐 복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신입생 들어온 애들이 우리는 수업 받을래? 그러겠습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내년에도 해결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는 거의 내란 수준에 육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을 대통령이 차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거의 내란 수준으로 정권과 함께 의료 붕괴와 함께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정책을 취소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의료 노조 역시 의정 갈등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해소를 해야 된다.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에서도 좀 의료원에서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뭐 지방의료원은 사실 뭐 의정 갈등의 상황에 따라서 뭐 의사가 줄어든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니고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의사가 좀 부족했었던 뭐 지방의료 좀 상황이 좀 고질적인 있습니다. 구인난이 있었지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떠나다 보니까 의사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네. 20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 걸쳐 도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는 이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민간 병원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진료과 중에 의사가 없어서 필수 진료과가 일부 폐과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 지금 지방의료 상황이 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제대로 좀 채워져 있었다면 대학병원이 의료 공백으로 제 기능을 못할 때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말씀하신 의정 갈등 해법은 다름 아닌 이런 의료 현장의 어려움, 즉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정 갈등은 의사 수가 부족하냐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단추를 제대로 맞춰 끼우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이 1,509명으로 늘어나 어제부터 대학 입시 모집 요강이 시작됐고 네. 2026년은 아마도 좀 다시 좀 논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과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부터 해서 진료 지원 전담 우리 PA 간호사들이 법적인 보호도 없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불법 의료가 지금 현재 만연해 있거든요. 기존의 전담 인력들이 지금 도내에 한 200명 정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병원마다 의사들이 빈자리를 좀 채우면서 네. 30에서 많게는 50명까지 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3교대 근무에 그리고 당직 근무까지 서가면서 의료 공백을 현재 메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의 단체나 의사 단체에서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주장보다는 대화 채널에 참여해서 협의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부터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사실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최근에 파업 소식이 있었어요. 파업이 네네. 예고가 됐는데 다행히 좀 대다수 사업장에서 잘 네. 협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건 네네. 뭐 이제 다 해결이 된 문제로 보면 될까요?
네, 코로나19 당시에 감염병이 최전방에서 헌신해온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또 이번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는데요. 올 초부터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진료 보조 인력인 PA 간호사들이 공백을 메우느라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병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무급 휴가나 무급 휴직을 강제하고 심지어 임금 체불이나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까지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62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던 건데요.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실 다 파업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역의 언론들이 이제 마치 이제 파업에 들어갈 것처럼 보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대다수의 병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타결이 되었고 저희 전북 지역에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병원들은 전북대병원을 비롯해서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전체 한 7개 병원이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진행 있고 중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으로는 실질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현안 문제로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각 사업장별로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제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네네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증원된 규모로 모집이 시작됐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내년도 증원분도 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의견은 내년에 또 그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증원분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여야 의정 그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원을 하기로 결정된 부분은 내년 것까지는 그대로 가고 2026년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2026년 부분은 서로 증원 수뿐만이 아니라 그 증원된 인원들을 전부 의대로만 배치할까나 기존에 공공 필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쪽에 숫자를 안배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보자. 그렇게까지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하고 또 그 여당 한대훈 대표 측하고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 저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내년 부분까지 손대서 서로 여야 해협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여야에서 똑같이 2025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제가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수학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님. 올해 그 사람들을 1,500명을 더 뽑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았을 때 내년에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일 수업을 전혀 못 받을 거고 계속 이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죠. 지금 문제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든지 수험생들도 내가 안정된 환경 속에 있는 의과대를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 들어와서 공부도 못하고 계속 파업만 하고 데모만 하는 그런 의대를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 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한의대에서 파업을 하고 데모를 했을 때 그들도 수험 뽑지 않고 수험 연령도 바꾼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025년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이 재앙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2025년도 내년도 증원을 건들지 않으면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가요? 내년 입시가 중단이 된다는 소리는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원래 원점 재검토나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현재 정부가 임기가 2027년이니까 그러면 내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다시 그 추계가 1년 동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올해를 뽑아버린다?
절대 이건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향후 3년, 5년이 아니라 의료계가 거의 올 수덕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화나 타협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이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절대 그 대화 타협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협의체를 제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는데 내가 거기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누가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의지가 그 싸움을 벌인 사람이 해결을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끼려고 하지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문제를 아니, 해결할 이제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왜 참여를 우리 않겠습니까? 의정 갈등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조정하기나 화해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약간의 양보가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서로 자기 주장만 펴면은 절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료의 기본적인 틀을 깨느냐 물론 이제 살리느냐의 싸움이죠. 전공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생각은 저도 충분히 10분 이해하죠. 이게 사실은 정부가 정말 준비 없이 2,000명을 늘리겠다 이게 갑자기 터뜨려 놓고 저희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청와대 수석 등 질타를 했지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어요. 네. 보니까. 그냥 아마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냥 거기 따라서 맞추기 급급하지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저희가 본 알겠습니다. 시각이고 그다음에 아마 복지부 측에서는 뭐 몇 달 끌으면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안일한 부분도 사태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오리라고는 예상도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알겠습니다. 정부가 여기서 과학적 좀- 근거를 가지고 이 증언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의료인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백한 것을 가지고 오라.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정책 위반자가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좋은 안을 갖고 와라. 과학적 근거. 자신들이 만든 안 자체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오면서 국민들한테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 이게 초등학교 학생도 웃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이나 되는 거고 다 네. 지나가는 개도 웃죠. 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예. 또 우리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대 문제를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법안 발의를 하셨죠? 예. 저희 의대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저희도 공공 필수 지역 의료의 확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에 공공필수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에서도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요. 제가 또 복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2018년부터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벌써 6년 네, 가까이 맞습니다.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인 남원뿐만 아니라 또 전북에도 관심이 많은 네.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첫 번째 법안 심의를 했고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에 의료 전환을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지난 21대에도 이제 보건복지 소위를 통과했었는데 네.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측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힘도 의사 증언에 절대 반대하고 또 의료계 쪽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분이 상정을 안 해서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회기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서 네. 아마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또 이제 우리 저 의료계 측에서는 이제 뭐 지금도 공공의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의사 증언 문제가 화두가 돼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또 민주당 생각도 그렇고 그 각 의과대학원에 의사 증언하는 것보다 그 인원을 그 공공의대라든지 필수의료 지역의료 쪽으로 그 인원을 할당해서 하면 지금 계속 그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좀 부실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안을 제안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의사단체에서는 공공의대 공공의대 설립에 설립 대해서 문제는 그전부터 많은 부정적이었는데요. 논란이 계속 됐던 문제인데요. 네.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그 의과대학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초학교실을 유지하려면 그 과에서 16개 과의 기초학교실에서 아니, 근데 있는데 그 그것은 숫자를 어쨌든 확보를 이제 하려면 기존에 아주 MD하고 새로운 PhD를 대학을 만드는데 만드는 우리나라 건 전체 기초학교실에 대학원 재학생이 25명밖에 없어요. 25명밖에 없는 아니, 근데 뭐 대학생이 세부적인 것으로 예. 좀 들어가시면 이 시간을 다 토론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국립의료원이 지금 거기가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의료원장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래서 한번 협업을 하자. 국립의료원에 또 의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그러고 남원에는 지금 공공의대 부지까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 의료원이 지금 300병상 정도 되는데 이미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들은 돼 있고 거기서 한 200~300병상 더 늘리면 충분히 의과대학 시설 정도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국립의료원에 대한 분원으로 말씀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의과대를 지면 의과대 부지로 분원이 생기면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원 지역의 인구 대비로 봐서 남원이 현재 부채가 300억이 넘습니다. 이 300, 그 지역 자체에서도 300억이 넘는 그 환자를 운영할 수 없는 그 그런 비용은 상태인데 국가에서 되는 거지 이렇게 남원시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남원 의료원을 그러면 병원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원 의료원은 지금 이제 도립병원인데 그것을 이제 국립화시키면 넘겨주겠다는 거죠. 전라북도에서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를 분원으로 부속병원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뭐 그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형식은 이제 그렇게 갖추고 일단 법안만 만들어지면 진행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러면 이제 공공의대를 꼭 남원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 신경 쓰는 건 그 공공의대가 법안이 통과되면 남원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서남대가 폐교되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죠. 예, 그래서 현재 그런 전라북도가 우선권을 인구 좀 대비 1000명당 의사 수가 2.07명이거든요. 2.07명은 전국 순위로 자치단체 빼놓고는 우리나라에서 이 단일 도에서는 1위입니다. 1위. 현재 진행된 서남의대 그 정원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조그마한 전라북도에 더 많은 인력을 필요 그 아니, 정도의 공공의대 인원을 전라북도에서 그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국 각 지역에서 선발해서 그 지역 가서 의무 복무를 10년 내지 15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안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 출신을 한 60% 이상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전북 사람들이 거기 다 가서 대학생에 입학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양성해서 전국에 다 흩어져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 다만 이제 공공의대가 남원에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정말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분들이 뭐 전라북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사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의료 개혁이 일단은 시작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논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대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역 필수 의료 현장이 붕괴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지역 필수 의료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윤석열 구인단 같은 거 대통령이 많이 이 의대 보시잖아요. 증원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키워드가 뭐였는거니?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없애자 했는데 뺑뺑이는 지금 6배나 늘어났고 두 번째 필수 의료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대한산부인과 의사 회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그동안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474명이었어요. 현재 사직 전공의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숫자가 총 8명이에요.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전공하고 있던 멀쩡한 애들이 다 그만두고 468명이라는 애들이 산부인과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좀 어떻게 원점 재검토하고 필수 의료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현재 산부인과 의사 수보다 미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수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 보도 수가 7,800명이에요. 미국 숫자보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이라든지 산부인과 현장이 없습니까? 미국 분만 수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수가를 가지고 도저히 못 버티니까 그걸 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화시키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필수 의료과를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말을 하고 수없이 회의를 하고 했다고 했어요. 6번째 회의하고 12번째 회의하고 재경부에서 지금 예산 통과됐습니까? 지금도 통과 안 됐죠. 5,600억 나온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돈 일어나나 통과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수가 문제 사실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주장하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좀 말씀을 네. 해주신다면요. 의사단체에서는 수가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긴 하시는데 실제 의사들이 부족해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 우리 PA들이 사실 그 업무 공간을 좀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필수 진료과 의사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지역 의사제를 하면 예를 들어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의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지역 의사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필수과,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과들의 지원을 좀 우대하고 의사가 된 뒤에 일정 기간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최소 한 10년 정도는 전북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약형 지역 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 계약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의사들이 더 좋은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계약을 파기하고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는 수도권 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또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공공병원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지역 의사제 많이 얘기를 하시죠? 물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발의한 공공의대도 당론으로 지금 발의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 의료가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의관들이 이제 공보위들이 지금 몇 단위에서 지금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휴학하고 사병으로 바로 가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더 군의관 숫자도 부족하고 더구나 지금 저기에 근무하는 필수 의료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대 같은 대학을 설립을 해서 적어도 10년, 15년 정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법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시장이나 자유경쟁에 맡겨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부회장님, 수가 개편 관련해서 또 의료사고에서도 좀 의사분들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찬성을 하시나요?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 입장은 있습니다. 사실 의료사고 특례법 초안을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초안 만들었을 때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모안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나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조항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 이번에 그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사망하고 중증장애가 빠져 있어요. 또 거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A 조항이 있는데 A 조항이 12개나 돼요. 제가 처음 만들 때는 5개 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건 5개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가 6개가 누더기가 돼서 달라붙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청자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더 많이 높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 병원 자체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지 않습니까? 당연지정제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환자가 오는 환자를 다 봐야 오고 내 오는 환자가 죽을 환자고 내 능력 밖에 있는 환자였을 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정제 기본적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국가가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드는데 그중에 나온 안을 보니까 산부인과 분만병원은 연간 내는 보험료가 1,234만 원으로 1,200만 원 넘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네. 내과는 2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는 보험료를 1,200만 1년에 1,200만 원 내고 너희들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돈을 많이 낸다? 책임보험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책임보험은 일정한 비율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필수 의료과들은 돈도 더 많이 내고 너희들이 그런다면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말씀이시죠? 않고 사망일이 거의 없다면 거의 피부과나 이런 환자들은 이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근성도 훨씬 더 떨어지죠. 의사단체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인데 디테일하게 의리들과 함께 의사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디테일하게 협의를 네, 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편대를 가지고 만든 것은 결국 100% 실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원점 재검토하시고 필수 의료 패키지 의료사고 특례법도 거짓말만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까보면
저거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인 것들을 의사단체가 만족할 예. 만한 대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근데 없습니다. 예. 환자단체에서는 사실 이것도 너무 네. 면죄부를 줬다 이런 지적도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수가 개편이나 사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의사들이 요구하기를 수가가 원가 이하로 낮으니까 올려주고 또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이 과하니까 완화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대책이 나온 건데요. 수가가 사실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으면 적정하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가 개편이 의사의 민원 사항이라고 하면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과 같이 알겠습니다. 병행되는 여러 가지 병행 진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 민사소송보다는 의료분쟁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형사특례법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의사를 보호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 네. 관련해서는 의사들에게 면책을 네. 지중하기보다는 환자 알겠습니다, 보호자 면에서 꼼꼼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마무리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의견 저희 자막으로 오늘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부터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우리 현장에서 전공의와 또 의과대 학생 여러분 선배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미래에 우리의 의료를 책임질 우리의 동량이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 중추돌입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거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점 재검토, 필수 의료 패키지 무효화, 전공의들이 원하고 의대생이 원하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의료계와 의료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살려서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공공병원은 죽이고 정부가 육성하고 싶은 민간병원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붕괴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리는 의료개혁이 추진되었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 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왔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제안도 나온 만큼 이번에 제대로 된 의료 정상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난 3월에 의정 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정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금요일에서야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료대란 대책 특위에서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네. 정원 규모라든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대난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이용하는 지금의 의료 대난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 대난을 초래한 조경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특집 방송 편성으로 다음 주는 한 주 쉬어갑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